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제3회가 되겠습니다만은 3월 8일이 있습니다. 이 동시 조합장 선거라는 것은 농축,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그렇죠. 이 조합장을 선거를 하는데 이 3월 8일을 앞두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조합장 선거가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품 또 향응 공세 이런 걸로 인해서 1회 때도 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번에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이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하면은 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그 위탁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매년 그 4년 임기 중에 조합장 선거 때마다 보통 약 700여 명에서 900여 명이 입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 중에 뭐 구속되는 사람이 50여 명 내외가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왜 상당히 심각하고 뭐 기를 쓰고 조합장 당선을 하려고 하냐면 농협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협이 68조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은 10조라고 하는데 하면 700조면 우리 고영신 박사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여 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700조라고 하는 돈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예를 뭐 특산물 판매, 유통, 모든 또 그 임원들이나 직원들 뭐 채용 부분들 모든 게 조합장이 하게 됩니다. 전권을 가겠더라고요. 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로 상당히 음지에서 이제 불법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북 선관위 같은 데는 이번에 보니까 조합원 12명에 960만 원 상당을 식사, 이 교통편의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직 조합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보통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잖아요. 그러면 최대 10배에서 50배까지. 50배. 그러면 10,000원짜리가 5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자진해서 만약에 자수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고 박사님하고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논란이 된 게 홍어를 또 이제 선물로 보낸 모양이죠. 15만 원짜리 홍어를 홍어 신고하세요. 줘가지고 이제 이걸 현수막을 내걸더라고요. 참 재밌게 저는 또 일종의 재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일부에 홍어를 받은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15만 원 상당인데 서해에서 나는 홍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남해 흑사도에서 나지 않습니까 홍어는? 그런데 뭐 서해 홍어라고 또 이렇게 냉동 홍어라고 해가지고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지 않다. 그런 홍어들은 저기 칠레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많죠. 뭐 저도 홍어를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통 그 큰 홍어 같은 경우 흑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쌀 때는 8,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냉동 홍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또 계산을 해가지고 15만 원 상당의 홍어를 선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혼탁한 양상이 되게 되면 조합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다시 또 공공단체들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 조사를 받게 되면 이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이제 그 직위에서 또 물러나고 또 잘못하면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는데 문제는 그 애매하게 유권자들이 이게 피해를 볼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조합장, 농축산 산림조합까지 하면 선거인 수가 221만 명이에요. 그래서 매 그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선거에 700에서 900여 명 상당이 입건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런 선량한 분들이 쏘가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유인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합장이 농축협에서 1,105명, 수협에서 90명, 산림조합에 142명이었고 1,363개 지역조합에서 1,337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그러니까 단위 조합장에서는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잘 구워 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무슨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
그 지역이라든가 예, 유권자 수가 넓고 많기 유권자 때문에. 수가 많은데 이건 뭐 몇백 명일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몇 사람이 쪼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금품이라든가 또 향응 또 선물 공세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고 교수님, 고 박사님이 옛날에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걸리, 그 다음에 고무신, 선거가 뭐 그거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돈 다 전달하고 집집마다 그냥 그런 전달했어요.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연장선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조합원, 농축산 존립 산림조합, 이 조합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합원의 권익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말 어떤 명예직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를 쓰고 조합장에 당선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시골에서요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타난 것만 그 1,100만 원 정도면 1년이면 1억 얼마입니까? 12개월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판공비라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 당선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유지를 떠나서 상당히 이권에 그 정점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불법 그 조합원 선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 간사 248개 경찰 간사에 이제 오는 그 17일부터 지금 경찰청 산하 248개 경찰 간사에서 첩보 입수 내지는 잠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합장이 그 지역사회에서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출세 코스.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합장이. 네네. 그래서 전에 제가 최고위 과정도 한번 운영해 봤는데, 그래갖고 지역의 그 최고위 과정을 두고 그 현장에 내가 가서 뭐 강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조합장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듣나. 물론 이제 거기 그 주임 교수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 마당발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아왔기는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 주임 교수라는 사람 얘기가 이렇게 조합장 하다가요 도의원에도 나가고 시의원에도 나가는 그 발파입니다. 이게 전부 자기 인맥이고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조합장을 합니다. 농협 그러더라고. 그 중앙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700조의 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죠. 농협 중앙회 회장 출신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를 이제 한다고 했다가 결국 뭐 컷오프 되기도 했는데 이 사실 정치 그 권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 조합장이 당선이 되면 조합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또 뭐겠어요. 선출직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도의원, 시의원들이 또 모두 손을 내밀거든요. 당연히 그럼 그런 부분에 권력화가 되면서 자기의 어떤 지위 상승, 소위 소셜 포지션의 상승을 만드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권에 대한 부분들,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정치적인 목적도 상당히 지금 내면에는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에스컬레이터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당선이 되려고 하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는 노리지는 못하는데 여기도 이 조합장들도 선출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시의원이라든가 그렇죠. 또 군의원, 도의원은 해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작은 군수라든가 이 그렇죠. 지자체장에 많이 나갑니다. 이 단체 자치장으로 나갈 수 네, 있고 작은 지역의 군수 단체장. 뭐 아니면 또 뭐 소도시의 시장 이런 거에 발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자기 지위 상승의 일환으로 이렇게 물론 사실은 그 입법하지 않은 탈법 불법하지 않는 이런 순수한 부분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지역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명예직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많거든요. 그래서 출세 지향적인 게 결국은 불법의 유혹이 되고 또 그런 불법을 조장하면서 혼탁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 대외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떤 욕을 먹게 만들고 비난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이런 선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이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이 불의를 이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말 저스티스 정의를 지향하는 이런 선거를 해 주시는 게 당사자나 지역이나 유권자들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백기정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3월 8일이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대개 이제 선거라는 것은 막판에 와서 더 혼탁해지지 않습니까? 네. 2월 19일까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적발된 게 한 155건인데 네네. 사실은 막판에 와서 이제 그렇죠. 이게 혼탁화되고 심해지니까 은밀하게. 지금 1, 2회 대개 7, 800건이 입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각 경찰서에서 수사 전담반까지 구성을 해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그런데 백 교수님 말씀대로 이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라든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좀 가져야지. 그렇습니다. 자기 출세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거든요. 출세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이권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더 혼탁 양상을 빚는 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